시작할게요. 대조간접비 배부 방법 몇 개 할게요. 많이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게 더 훨씬 낫겠죠. 자, 교재는 어디를 좀 펴주시냐면 네, 199페이지 펴주실래? 199 교재 199페이지. 자, 교재 199페이지 4번 있죠? 4번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199페이지 맨 아래 4번 가지고 네, 좀 이제 문제 대비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 좀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뿜빠이잖아요. 뿜빠이 할 때 그 제조간접비를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직접 원가로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 아까 직접 원가나 직접비나 같은 거예요. 직접 원가는 그럼 뭐하고 뭐의 합을 직접 원가라고 불러야 하는데. 맞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한 게 직접 원가,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계속 나머지 읽어보죠.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작업 지시서 1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원래 제조간접비라는 건 전체만 알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작업 1번이니까 각 어떠한 부문에 제조간접비를 분발시킨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좀 볼게요. 아래에 있는 표.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자, 거기 왼쪽이 공장 전체의 발생 원가고 오른쪽이 1번의 원가죠. 그죠? 1번 쪽. 근데 보니까 거기 공장 전체의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비가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장 전체의 기계가 150시간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가 750만 원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추적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 1번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도 개별적으로 준 거예요.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조 간접비는 보시면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는 알죠. 제조 간접비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근데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작업 1번의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지금 바로 요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뿜빠야 하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제조 간접비 문제 푸시려면은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뭐냐? 우리가 1단계가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불러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사항이에요. 마치 근해 공식처럼요. 자,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조 간접비를 문제에서 배부 기준 줄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는요. 그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문제에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원가 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제조 간접비를 지금 안에 직접비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었어요. 만약 문제에서 여기가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다라고 하면 기계 시간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기계 시간을 왜 줬냐면 함정파는 거예요. 왜 함정이냐? 문제에서는 직접 원가가 기준이니까 직접 원가만 고려해서 우리가 분발시키라는 건데 기계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계 시간을 고려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조심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제조 간접비는 75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750만 원이면 이 750만 원을 배부 기준으로 먼저 나누는 거야, 항상. 제조 간접비는 첫 번째 항상 전체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나눠요. 지금 배부 기준이 직접비잖아요. 얼마 직접비가 합치면 공장 전체는 250만 원이죠. 직접비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작업 1번의 직접비는 총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둘 중에 뭐로 나눠요? 지금 문제에서 작업 1번을 구하라고 했다고 작업 1번의 직접비로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눈에 이게 70만 원 안 나눠지니까 판단이 되실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나눠지게 다 해요. 아시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분자하고 분모는 항상 대응해야 된다는 강조 드렸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750만 원 자체가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예요. 그렇죠? 전체야 전체. 거기에 대응되는 분모도 전체 배분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합계라고 잡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0만 원 자체가 공장 작업 1뿐만 아니라 여러 작업을 합친 제조 간접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배부 기준도 공장 전체가 들어와야지 해당 작업 1번의 배부 기준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할 때는 우리가 공장 전체 직접비가 250이죠. 100만 원하고 150만 원 더해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70만 원으로 나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자가 전체면 분모도 전체 배부 기준이에요. 아시죠? 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둘 다 금액이죠. 둘 다 금액이니까 직접 원가 1원당 3원이 나와요. 맞죠? 단가가 일단 3원이 나오죠. 계산하시게 되면 이 율이 뭐냐면 이제 각각의 작업에 나눠줄 율이 돼요. 각각의 작업에 나눠진 율을 3원으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원 가지고 분발시켜주는 거예요. 작업마다. 작업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작업 1번의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주면 지금 직접비 1원당 3원씩 배부를 각각에 해줘야지라고 율을 짜놓은 거예요. 1단계가요. 들리세요? 각각의 각각의 작업에 직접비 1원당 3원씩 나눠줄 거야 라고 율을 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작업 1번에 여러분들 직접비가 있잖아요. 그쵸? 그 작업 1번에 직접비가 있죠. 그 작업 1번의 직접비에다가 직접비 1원당 3원씩 나눠줄 거야 라고 율 짜놨잖아요. 그쵸? 이 3원을 해당 개별 그 기준에 맞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아마 2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항상 전체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서부터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되셨어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이거 하나 하면 그러니까 기계 시간 가지고 기계 시간.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기계 시간.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250만 원이 아니라 기계 시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기계 시간 몇 시간 와야 돼요? 그죠? 150이 와야죠. 750만 원이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니까 공장 전체 기계 시간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150 기계 시간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기계 시간 1시간당 100이 나와요. 그죠? 1시간당 아마 5만 원이 나올 거예요. 5만 원. 이 말은 기계 시간 1시간당 5만 원씩 나눠줄 거야 라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작업 1번에 기계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작업 1번, 왜냐면 이제 기계 시간이 150이니까. 작업 1번의 기계 시간이 15만 기계 시간이에요. 15 기계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 아까 기계 시간 1시간당 여기 5만 원씩 나눠줄 거야 라고 짜놨잖아요. 이렇게 못 가시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구하는지 느낌 보세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아시죠? 시험에는 떨어지게 줄 거예요. 분명히 기계시간처럼 여기다가 15기계시간 나누게 15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전체 그리고 여기는 작 1번만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가 잘안 됩니다. 공식을 꼭 외우세요. 아시죠? 요 공식을 또 쓸 거예요. 지금 곧.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시고 많이 풀어보시면요. 그냥 내 머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풀어 보셔가지고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고. 이렇게 풀어보면 그냥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연필로 대고 있어요. 진짜로 연필로 쓰고 있어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진짜로 한 5-6번만 해보시면 이 문제구나 아니 그냥 외우고 계실걸요 아마. 내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자, 됐고 이제는 우리 시험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회계 1급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설명할게요.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 아까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해서 쓰는 거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할 거니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하고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말문제 같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 원가 계산은 뭐냐면 모든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쓰는 걸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원가에 대해서는 이건 암기사항인데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정상 원가 계산은 뭐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 금액을 쓰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하겠다를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뭔지 알겠는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무슨 말이지?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거의 개념이에요. 그냥. 알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 업종 방식을 쓸 건데 모든 금액을 실제 금액을 쓰겠다 그 뜻입니다. 알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정상 원가 계산을 쓰는데 개별 원가 계산 업종 쓰겠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러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이거죠. 모든 금액을 실제치를 쓰는 거잖아요.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아까 전투기 사례 들면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 얼마 투입됐는지 단기준에 나와요. 그죠?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노동력 단기준에 알아요. 월급 주면. 맞죠? 그거는 아는데 문제는 제조간접비예요. 이 제조간접비의 대표적인 감가상각비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기말수정 분계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걔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 기말이나 집계가 돼요. 그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전기요금 내년도에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제조간접비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문제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회계는 이게 문제점이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주하고 채권자는 실제 정보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그때 원가회계는 제품의 금액을 만들어낸 금액 이상으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경영자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원가라는 거. 그죠? 그럼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초에 그 각 부서의 여러분 성과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성과를 평가를 하려면 빠르게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맞죠? 빠르게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나오니까 이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게 일치하는 시점에 원가 계산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수정노비는 단기 중에 나오니까 바로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금액의 실제치가 나올 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나오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도 제조간접 맞출 수밖에 없어요. 되세요? 그래서 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출제를 최근에 했냐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뭐다 일단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단점. 네, 그래서 나온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거랑 같아요. 우리가 국방부나 각종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짜죠. 맞죠? 예산을 왜 짜요? 예산하고 12월 31일까지 쓴 그 해당 실제 금액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절약했는지 어디에서 더 썼는지 효율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낭비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건 마찬가지,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산을 짜고 그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어디 부서에서 얼만큼 더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기말에나 집계가 되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만 보고해주고 끝나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경영자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정상원가 계산 일단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이 뭐냐면 제조 간접비 때문에 기말에 원가를 계산했죠. 실제 금액. 맞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단기 중에 발생해서 문제 없었잖아요. 얘는. 맞죠? 그래서 이 정상 원가 계산은 단기 중에 원가를 빨리 일단 제품에 배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많은 결과가 있는지. 그렇죠? 단기 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조간접비는 12월 31일 날 실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냥 예정 배부해버립니다. 빨리. 과거의 평균을 토대로 한다는 물가 상승률로 해가지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제를 출제를 했냐 보시면 여기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얘기돼요.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은 원가가 모두 차이가 발생한다. 맞지 않아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전부 다 실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가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제조 간접비만 차이가 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절대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네, 되시겠어요? 팁도 나고 제가 지금 꾸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너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교재는 없어도 보시 몇 회 차일 거야, 아마. 최근 거. 조심하시고. 됐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전통적으로 이 정상원가 계산 훨씬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데 이 정상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뭘 외우셔야 되냐면 아까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이 1단계, 2단계 있었죠. 정상원가 계산은 해당 1단계, 2단계를 어느 시점에 회사가 구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기초에 하는지, 기말에 하는지, 단기 중에 하는지 이걸 반드시. 자, 그러면 또 실제 시험에 나온 사례 가지고 설명하고 공식할게요. 여러분 똑같죠? 무시하시고 이거 아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자, 제목이 정상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얘는 제조간접비를 단기 중에 아까처럼 예정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자, 제조간접비를 한국전자라는 회사가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대요. 여기에서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이기 때문에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제조간접비는 항상 아까 1단계가 배부율 짜는다면서요. 맞죠? 아까 전체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의 전체로 나눠주는 거라는 1단계가. 그죠? 근데 이걸 언제 구하냐면 이 정상계 외우셔야 돼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기초에 돼요. 기초의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을 구합니다. 기초의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을 구해요. 기초에 있잖아요. 기초에.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자, 당해 연도 초에 회사가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했대요. 얼마가 들 걸로 예상을 했냐면 224만 원 정도의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측한 거지. 예상이 지금 예상. 자, 그리고 우리가 배부 기준이 노동시간이었잖아. 직접 노동시간. 그죠? 근데 우리가 기초면 실제 인부분들이 작업한 시간이 노동시간이 되겠죠. 근데 인부분들이 작업한 시간은 단기 중에 날지 기초에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에 인부분들이 몇 시간 작업할지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직접 노동 시간은 7만 시간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은 이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기초에 짜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4만 원을 여기는 7만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게 기초의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32원씩 배분을 할 거야 라고 기초율을 짜놓는 거예요. 전부 다 예상치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예정 배분은 단기 중에 한다면서요. 이건 배부가 아니라 그냥 배부율만 계산한 거예요. 기초예요. 아시죠? 그리고 나서 2단계 단기 중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정 배부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건 해당 기준 한 다음에 요 32원 놓겠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자, 단기 중 실제로 인부분들이 작업한 시간이 7만 시간이 아니라 7만 5천 시간이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5천 시간이었으며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시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32원을 곱해야 되잖아요.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32원이니까. 그러면 7만 시간에 곱하냐는 거예요. 7만 5천 시간에 곱하냐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디에다 곱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224만 원은 배부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를 예상한 거잖아요. 예상. 여기 배부는 뭐냐면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직접 노동 시간당 지금 32원이었죠. 여기에다 만약에 7만 시간을 쓴다고 해볼게요. 쓰면 얼마가 나오냐면 224만 원 나오거든요. 실제로 계산하시면 224만 원 예상액이에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상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조간접비를 예정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리상 7만 시간에 곱하면 안 된다는 건 느낌 오세요? 그럼 예상액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배부 기준당 얼마는 기초에 미리 짜놓는 거고요. 이 기초에 짜놓는 건 단기 중에 그 실제 기준이 나오겠죠. 단기 중에 그 실제 기준이 나오면 이 32원 곱해서 예정대로 하겠지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24만 원
기초에 예상한 제조간접비하고 기초에 예상한 해당 기준은 이 32원을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에 끝났어요. 얘네들. 그죠? 그리고 이제 단기 중에 예정 배부하자. 예정 배부. 예정 배부할 때는 단기 중에 해당 배부 기준이 나오면 기초에 따른 32원 곱해서 제조간접비를 먼저 뿌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핵심이 항상 그래서 여기 건드려요. 여기 7만 시간 아니라 뭐냐면 7만 5천 시간이에요. 이거 가지고 잘 건드려요. 진짜. 그러면 이 7만 5천 시간은 실제 기준이죠. 실제 기준. 실제 작업을 7만 5천 시간 한 거잖아요. 7만 5천 시간에다가 내가 기초에 짜는 시간당 32원을 곱해서 통과시켜줘요. 그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특히 시험에 199페이지 3번 보실래요? 199페이지에 3번. 자, 199페이지에 3번을요, 진짜로 출제 많이 했어요. 공식을요. 이거 워낙 중요해가지고. 3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게 계산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예상 말고 예정 배부액.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방금 요거 32원 곱했죠. 뒤에 32원. 이 32원을 예정 배부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다 예상치니까. 분자하고 분모가 예상치였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기 때문에 일단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1번 아니면 3번 중에? 1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실제 기준, 실제 기준. 실제 기준에다가 기초에 짜는 예정 배부를 곱해서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예정 곱하면 예정이에요. 모든 게 실제야 실제인 거죠. 하나라도 예상치가 들어가면 예정치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공식값이 잠깐 무지하게 쳐요. 여기다 예정 곱하기 예정이라고 많이 내거든요, 실제로. 아셨죠? 항상 내 단기 중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할 때는 실제 기준이 나오면 기초의 짜문율 곱해가지고 예정 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내가 240만 원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빨리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을 우리가 실제 금액하고 당연히 단기 중에 예정 배부한 게 차이가 발생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회계 때도 과소 배부냐 과대 배부냐 조금 물어보잖아요. 그걸 살게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 자, 단기 말에 제조간접비가 실제예요. 실제 215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대요. 나는 240만 원으로 예정 배부했잖아, 미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215만 원이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차이가 나죠. 25만 원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맞죠? 둘의 차이가 25만 원 나죠. 그러면은 25만 원만큼 과대 배부냐 과소 배부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 240만 원부터 먼저 배부했죠. 얘가 나중에 나온 거고요. 위에 있는 215만 원이. 그러면 이 실제 제조 간접비보다 더 많이 배부한 거죠. 더 많이 배부했으니까 얘를 과다하게 배부했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항상 실제 제조 간접비보다 예정 배부를 더했으면 과대 배부가 되거든요. 실제보다 예정 배부를 적게 했으면 그건 과소 배부가 돼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실제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자, 요게 어디냐면 710페이지네요. 710. 자, 710페이지. 자, 710페이지 일단 여러분들 9번 말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710페이지 9번 말문제부터.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개별원가 계산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 계산표의 원가를 집계하는데 맞아요? 자, 아까 우리 작업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죠. 작업은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가 작업 원가표예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 2번.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아니었죠? 아까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 작업별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아까 개별 원가 계산 둘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면서요. 아니, 물론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핵심이지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동그라미 4번.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래요. 맞죠? 다양한 품종을 소량해서 생산하는 거. 네, 되셨어요? 나중에 종합원가 계산 나오면 둘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개별 원가 계산만 배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8번 볼게요. 8번이 계산 문제 방금 했던. 주로 8번처럼 시험에 내요. 자, 8번 볼게요. 자, 8번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었다. 그럼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이 예정 배부율은 지금 하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럼 이 예정 배부율은 언제 계산한다고 방금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 여기 언제 계산이 기초에 기초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 시간당 5,000원씩 나눠줄 거야 라고 짜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실제 작업 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2단계가 여기 보시면 2단계에서 아까 우리 75,000시간을 높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실제 그 1,000시간의 작업을 했죠. 단기 중에 1,000시간 작업을 했고 기초에 짜놓은 시간당 5,000원 곱해서 예정 배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암산하시면 예정 배부 얼마에 했어요? 500만원 했겠죠. 예정 배부를 500만원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네. 근데 그 500만원이 근데 지금 200만원 과소 배부라고 돼 있죠. 해석하시면 그 500만원 예정 배부한 게 실제보다 200만원 적게 배부된 금액이다 이 뜻이에요. 되셨죠? 그럼 실제 발생이 얼마 되는 얘기예요? 700만원 되겠죠. 그럼 과소 배부가 실제보다 예정 배부를 어떻게 했냐예요. 실제보다 200만원 과소라고 하면 헷갈려요. 과대 배부라고 하면 많게, 과소 배부 적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실제 제조 간접비보다 적게 배부된 게 500만원이 그 뜻이에요. 적게 배부된 게 500이니까 실제로는 700만원 발생한 게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치면 300만원 줘요. 300만원도. 실제 시험에서는 300만원도 던져줘요. 왜냐면 헷갈리게. 2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 알거든요. 300만원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훨씬 더 많이 냈어요. 아셨죠? 이 문제는 꽤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이 정도면 쉬운 추리에서 돼요. 제가 방금 사례 든 건 시험에 다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 실제 기준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숙제 낼 때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얘는 많이
원가 회계 많이 풀어보면 장땡이 진짜로.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재경관리사를 들으시면 들으실 분이 계실 그 재경관리사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이렇게 각각 보거든요 시험을. 원가 회계가 평균이 10점이 더 높아요 항상. 거기는 왜냐면 거기는 그냥 계속 풀기만 하거든요. 실기가 없어요. 풀기만 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 몇 점이 높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여기 많이 풀어보시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식혀서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학하면서 느껴보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하고 있어. 내가 머리가 아픈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회계 1급입니다. 그럼 세무 2급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사례까지 해볼게요. 보시면 회계 1급은 아마 배부 차이까지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죠? 세무 2급은 뭐를 더 출제를 하냐면 물론 시험에는 배부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여기를 출제 가장 많이 하고요. 근데 뭐를 출제하냐면 우리 방금 이렇게 했었죠. 뭐냐면 내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 24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방금 사례에서요. 이건 단기 중에 했었죠. 맞죠? 근데 기말에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나 실제가 이 기말에 나왔죠. 기말에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215만 원이었죠. 실제가요. 그럼 난 분명히 제품은 제조 간접비가 240만 원으로 계산이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기말에는 215만 원이 제조 간접비가 실제거든요. 기말이 되면 뭘 작성해야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죠. 재무제표는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한 서류예요? 변형자, 주주채권자. 주주하고 채권자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주주하고 채권자들을 위한 거고 그들한테는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뭐냐면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제조간접비를 215만 원으로 맞춰주자고 해요. 그래서 이 배부 차이가 25만 원이죠. 그럼 과소배부, 과대부 무시하고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만 외우시면 돼요. 조정 방법. 방법만. 자, 아까 했던 거 가지고 사례 좀 줄게요. 뭐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전투기 여객기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고객이요. 맞죠? 근데 얘네들의 제조 간접비가 기말이나 실질치가 붙게 되니까 예정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정 배부를 했는데 요 240만 전체 제조 간접비는 이 세 가지 전체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240만 원 배부했던데 알고 보니까 얘가 기말에 이 세 가지의 전체 제조 간접비에 215만 원 발생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 25만 원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발생한 거죠. 이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니까. 맞죠? 그럼 이 25만 원을 조정을 하려면 여객 헬리장 할게요. 여객 헬리 전투기에 분발시켜줘야 돼요. 제조하려면 이 세 가지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는 차이가. 이해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전투기하고 헬리콥터는 기말에 완성이 된 상태래요. 그리고 이 여객기는 기말에 완성이 안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객기는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투기는 팔렸대요. 그리고 헬리콥터는 안 팔렸고요. 헬리콥터는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은 됐는데 안 팔렸으니까. 맞죠? 기말에 제품 완성은 됐잖아요. 판매 안 해서 기말에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전투기는
매출 원가가 되겠고요. 팔린 것은 원가니까. 즉 우리가 배부 차이가 제조 간접비죠. 그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기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분 차이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분명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분포화 시켜줘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제대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몰아서 귀찮아 방법이지. 귀찮아 방법 여러분.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뒤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몰아서 할게요. 나중에.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정법 앞에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어요. 이름을 해석하면 배부 차이를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다 조정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방금 사례에서 매출 원가는 전투기였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25만 원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매출 원가 조정법은 그냥 전투기에서 25만 원 다 조정할게요. 이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할 거고 여러분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밝게 되거든요. 이번에 냈었고 최근에 뭐로 냈냐면 상호배법 아니 상호배법. 상호배법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고 조정법 앞에 어디에 조정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업의 손익조정법. 우리가 영업의 손익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배분 차이를 그냥 금액이 25만 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떨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조정 방법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조정하는지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비례배분법. 일단 비례 배분법이니까 뿜파일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야. 방금 했던 사례로 따지면 여기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다 비례해서 전투기에 분배를 다 하겠다라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비례 배분법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비례 배분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게 총원가 기준 비례 총원가 기준 총원가고요. 여기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자 전부 다 얘네들 다 비례배분법이죠. 비례배분법이니까 여기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분배를 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했다.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되셨어요? 근데 앞에가 차이가 나요. 뭐냐면 총원가예요. 총원가.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총원가는 제조 간접비만 총원가라고 하지 않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쳐서 전체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 고려해요. 그럼 얘는 논리상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아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정상하고 실제 원가 계산하고 각자 정말 실제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실제 원가 계산 여기 아까 우리 정상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차이가 없었죠, 여러분들. 맞죠?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방법이 이해가 안 돼. 방법이 이렇게 하겠대요. 정해지는 건 논리상 안 타당하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 총원가 기준 비례율법은요.
지금 제조 간접비 배부차니까 배부차가 제조 간접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도 같이 고려를 하겠대요. 나머지만 대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상한 방법이죠. 앞이 아주 같죠? 차이는 제조 간접비 때문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고려하겠다라고 초원가라고 했으니까 좀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4번은 뭐냐? 원가 요소. 우리가 원가의 요소가 어떤 개별적인 또 합의 요소죠. 요소. 그러니까 총 원가의 요소 중 제조 간접비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에는 제조 간접비 비례배분법이라 출제하지 않아요. 원가 요소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법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해서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 원가에 분산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논리적으로 아다리가 맞아요. 그렇죠? 얘가 아다리가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외우실 건 뭐냐면 그냥 제조 간접비를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매출원과 영업의 손익, 총원가 기준 비례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시험에 은근 출제 많이 했어요. 아시죠? 근데 상호배우법은 여기야. 너가 이거 요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아시죠? 세무 1급부터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도 나오는데 세무 2급 거의 안 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할 거예요. 실제로 설날 때, 설날 끝나. 그래야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우리 숙제 중에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이고. 옛날 숙제 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론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뭔지 아시죠, 우리? 어저께 했던 숙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고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유형 4번까지 했죠. 유형 4번. 자, 15페이지에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유형 5가 좀 무지하게 좀 어려워요. 유형 5번이 좀 여러분들 은근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페이지 유형 5부터요. 어디까지냐면 20페이지 6번. 그러니까 유형 5, 유형 6. 네, 되셨어요? 유형 5, 유형 6.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자, 교재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출문제 있죠? 어디 있냐? 90 교재 몇 페이지냐면 678페이지. 왜냐면 우리 원가 회계도 종합원가 계산 빼놓고 배웠으니까 숙제 내야죠. 자, 678페이지 있죠? 거기 교재 678페이지. 자, 거기에 679페이지 보시면 6번부터 10번까지가 원가액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만 할게요. 일단 679페이지에 6번, 7번 해주시고 679페이지에 6번, 7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80페이지. 자, 680페이지 8번.
여러분들 11번부터 13번까지가 부가가치세 이론이거든요. 11번부터 13번까지가 11번부터 13번. 자, 이렇게 해주시고 92회까지만 할게요. 자, 689페이지. 자, 689페이지에 8번, 9번. 6, 7번은 같이 했죠? 8번, 9번. 네, 그 다음에 690페이지. 네, 11, 12, 14.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대부분 이론 문제라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좀 더 구성시켜 드릴까요? 원망이 가신데 다 여러분들 위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다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니? 라고 하시지만 부모님 위한 것도 있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그 원가 회계 종합원가 계산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소득세 들어갈게요. 자, 마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R코드 찍어주세요.